지구 역사상에 분명한 것은 바다가 인간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이제 돛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목재로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기원전 2650년경에 선박과 신전, 그리고 이제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이제 자재로 배 40척이 삼나무를 싣고 왔다라고 하는 인보이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이제 교역한 역사의 사례이고, 그 딱 50년 후에 그 시리아 해안을 이 사우레라는 파라오가 약탈하기 위해서 함대를 파견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2650년과 그 50년 후에 이런 그 평화적 교역과 원정 능력, 이 해운력과 군사력, 해군력, 이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교차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해양력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문화의 원조가 누구인가? 저는 그 헬레니즘 문화를 들고 싶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지중해의 이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이제 서로 만나는 융합된 문화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가 인간 중심적인 문화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개방적이면서 보편적인 세계 문화를 추구해서 이 로마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그리스와 같은 문화라는 뜻이고, 이런 인도까지 전례가 되었죠. 해양을 통한 개방적 융복합 문화의 대표적인 이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런 헬레니즘을 되찾자라는 운동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건세 시대가 도래하고, 이 서양의 문화와 문명은 이 헬레니즘과 르네상스를 기초로 한 해양 세력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는 진시황의 불로초 항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불로초는 못 찾았지만 중국의 문물이 제주도와 일본에까지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조 발전해 주신 주경철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서 떠난 이 정화의 대원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화 대원정이 7차에 걸쳐서 약 30년 동안 이 중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금으로 돌아감으로써 해양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근대 역사에서 이제 해양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 서막은 중국이 열었지만은 대항해 시대의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1487년 이 포르투갈 디어즈가 항해를 시작해서 그 다음 해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항로를 개설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콜럼부스의 이제 서인도 제도 발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15세기 대항해 시대에서는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런 해양 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양력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다소 이제 변화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국가 간 해양력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입니다. 2600년 전에 인도 아유다국의 공주 허왕옥 일행이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을 찾아와 가지고 가락국의 왕비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어떤 궤적이 되겠죠. 그리고 4세기 중반에는 건초고왕이 이제 백제 건초고왕이 황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7세기 이후에는 신라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9세기 초에는 해상왕 장보고가 한중일 교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경주 괴령 흥강왕릉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입구에 이 무인석과 문인석이 있습니다. 그 무인석은 서역인을 하고 있고, 문인석은 송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 권이 처영랑 왕의 사편에 보면 신라 흥강왕이 동해 용왕의 아들 처영을 만나서 이제 신라 국간의 벼슬을 부여하고 그리고 처영이 처영무로 역신을 다스린다, 이런 그 해양 문화의 뿌리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근래에 그 고대 페르시아 대서사시인 쿠시나메라는 대서사시 안에 보면 신라 또는 바실라라고 하는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시조왕이 이제 신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이제 초대 페르시아 이제 시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해양을 통해서 이 서역과 활발하게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국가 해양력이 나름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 이 해금 정책으로 해양력이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평화적 교역과 맞고줄래 그냥줄래 침략 약탈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 해양력의 개념은 전통적인 해운력과 이 해군력에 이제 거치지 않고 이 세계적인 경제 발전과 여가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해양수산과 관광 레저 이런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가칭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미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축사에서나 그리고 이제 기조 발표 그리고 쭉 계속 오늘 나온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우리나라의 국가해양력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년 이런 지표를 통계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해양력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해양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관은 누구인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 해양연맹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양 관련 부처가 여러 개로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관심이 해양 지향성이 꾸준히 향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국가 해양력이 국민으로부터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해양 강국 연구는 아까 이제 우리 총재님 말씀하셨다시피 뼛속에까지 바다 냄새가 나는 해양 민족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 영국. 이 영국인들이 해양력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그 민족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도 이 해양 강국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철저하게 해양 민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왜 원초적으로 바다로 갔던 것인가? 이 바다는 원초적인 바다에 대한 인간은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수성과 해양 지향성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은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왜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의 뼈를 묻는 이 바다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 강국은 해양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뉴노멀 시대에 이 전환적 혁신의 가치를 바다와 배 여기서 찾아가지고 지중해의 해양 문화였던 헬레니즘과 같이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해양 문화를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다와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바다의 숨길을 느끼는 이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